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23일 수요일 밤 9시 57분인데요. 아마 이 영상은 목요일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게시판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분하고 금요일 분을 좀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긴 한데 이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질문 남겨주신 분들부터 목요일에 분량으로 찍고 나머지 분들은 금요일치에 저희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명단은 오늘 목요일 거 찍으면서 마지막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카일 부인님 10월 20일자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0.232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벌금형은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윤창호법으로 벌금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농도가 0.2가 넘어가면 무조건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도가 0.2가 넘어가면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어디에 나와 있죠? 네,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벌금에 대해서 찾아보실 거면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갖다가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은 딱 0.2에 걸칠 때 1,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0.23이면은 0.2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님과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일단은 벌금이 나온다면 1,200만 원 정도 그거 나올 것 같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일단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건 질문은 아닌데 뭐 남겨주신 게 감사해서 제가 감사 인사 좀 드리고 갈게요. 스리퍼님, 네, 가입했다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고요. 언제든지 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무리 될 때까지 같이 좀 뭐 저희 의뢰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의뢰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에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다른 분도 벌랍더님, 난지님도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그리고 란지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네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월 21일자 질문이네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1년이 지나 필기시험까지 따놓은 상태에서 8월 말경에 무면허로 적발돼서 현재 벌금까지 낸 상태입니다. 추가로 1년 뒤 면허 취득 관련 내용은 받은 게 없고요. 결격기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금 사건을 정리하면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돼서 1년이 지났고 필기시험까지 봤는데 안 보신 거죠, 실기를. 그래서 8월 말경에 실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는 1년이 적발 일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 사실은 이건 좀 일찍 전화를 주셨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벌금이 나온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벌금 나오기 전에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지님은 안타깝지만 적발일로부터 1년 뒤에 면허를 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1년 뒤에 면허를 따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피스코님은 100일 정지인데요. 아마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리 집에서님 10월 21일 글이네요. 지난주 밤에 강병북로를 달리다가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제 차에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뒷차가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님이 앞에 있고 뒷차가 뒤에 있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왔다 이 얘기 같네요. 과속을 한다거나 상향등을 킨다거나 경적을 울리지는 않았고 그냥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제법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같이 차선을 쭉 달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뒷차를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일반인이 느꼈을 때 굉장히 뭔가 마음의 심적인 불안을 일으켜서 교통사고의 야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 내가 이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을 경찰에서 무고죄로 나한테 처벌을 역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결정은 경찰이 하는 거고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차라리.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또 경찰관이 이걸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제가 이거를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이다 확실하지 않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질문자님, 우리 집에서님께서 이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신고해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없다면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겠네요. 뭐 하나는 귀찮아서 또 하나는 내가 무고죄로 걸릴까봐. 자, 무고죄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꾸며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죄가 없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소고발을 하면 이게 무고죄가 됩니다. 근데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럴듯한 부분이 외관상 존재하면은 무고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은 그걸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그렇게 일단 오해를 했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허위 사실만 아니면 무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오해를 할 만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할 만하죠. 바짝 붙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차가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걸 신고했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다. 뭐 제가 무조건 신고하라는 건 아니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없다.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은 안 된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JD 분님, 음주 취소 벌금문입니다. 자, 신호정지에 있는 앞차와 또 그 앞차를 총 2대를 뒤에서 이렇게 충격을 했고요. 앞차는 폐차를 했다고 했네요. 면책금 400만원,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무슨 이렇게 하니까 뭐 학원 수업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제가 돌을 맞겠죠. 무슨 음주운전 잘했다고 뭐 즐거운 듯이 설명을 하느냐. 즐거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하도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또 오해해갖고 저한테 또 돌 던지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돌 던지십시오. 근데 근거를 가지고 좀 돌을 던지세요. 어제 물론 이제 이거 여담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9시 정도였나요? 유시민하고 홍준표 대표 나와가지고 유시민 이사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죠. 둘이 100분 토론인가요? 네, 유명한 방송이 있죠. 그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유시민 그 이사장이 얘기한 게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저하고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음주운전 다 뭐 잡아 넣어야 되고 저기 감옥 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저를 볼 때에는 그 살인자들 돕는 거니까 때려 죽여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다면 주장을 하셔서 저를 공격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신공격, 니네 엄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인신공격은 좀 제발 자제해 주시고 근거 있는 공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박할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두 분 다 전치 2주가 나왔고요. 문제는 수치가 0.2%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 차주분은 500만원과 계좌번호 남기시고 합의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해주신다고 하신대요. 형사합의를 봐야 유리하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 안 그럼 벌금이 아주 높아지는 걸까요?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이거 뭐 일단 질문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항상 이 합의에 대한 질문을 저희 의뢰인들한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합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한 명도. 왜냐? 형사 합의를 하면은 내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맞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합의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안 만나줘서. 두 번째, 피해자가 전화도 안 받아서. 세 번째, 금액이 안 맞아서. 이 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걸릴 때에는 결국에 합의는 못해요. 그러면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합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그 순환 논리에 빠지냐면요. 합의를 돈이 없거나 피해자가 안 만나줘서 못했다. 그러면 합의를 못하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합의를 못하면 안 좋습니다. 또, 그러면 합의를 못하면 안 좋은데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합의를 못한다.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논리가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합의에 대해서 뭐 공탁제도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합의 얘기만 하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내가 달로 가고 싶어요, 달로. 로켓 타고 가야잖아요. 근데 로켓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를 못하면 그냥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합의를 못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근데 자꾸 합의 못한다고 막 계속 우는 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막 물론 질문자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순환되니까 제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못하면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벌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못하는 합의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돈이 많아. 1,000만 원 줘도 돼. 나한테 그런 건 돈도 아니야.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벌금을 감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벌금은 일단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좀 이제 세게 나온다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치가 2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초범인지 아닌지는 안 써 있는데 초범이라면은 감옥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합의를 못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벌금에 상향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감당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하는 합의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도 얘기를 지금 그 뚜러뻥님이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변호사 선임을 할 정도면 합의를 했겠죠. 왜냐면 변호사 선임비가 합의금하고 거의 맞먹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차라리 합의금 줄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논리라면은 뭐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합의금 마련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조금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후아님 10월 21일 날 새벽에 음주를 하고 2차로 이동 후에 음식점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에게 0.094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16년도에 한번 전력이 있고 이지 나오시고 선처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에 대한 문의 같은데요. 일단 경찰서 가실 때 좀 반성문을 좀 잘 써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검찰청에서 부르면 거기에서도 뭐 의견을 잘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서 아마 이거는 구공판 걸릴 것 같네요. 구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의견서 쓸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의견서 내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국선 변호사 선임까지 하셔도 되는데 국선 변호사가 도움이 될지는 본인께서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의견서라도 제대로 써서 법원에 내시면은 아마 무난하게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례로 내가 감옥에 간 건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님 선임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그런 여유가 없다면 내가 의견서라도 좀 잘 써서 내시는 것이 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AUDWN450 하나님 무면허 운전 중에 주차된 차를 충격했습니다. 대물 100만원 면책금 냈고요. 무면허 사고를 내면 사후에 감사원 통해서 적발된다고 하던데요. 보험 접수한 거 취소하고 면책금 낸 거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전산상으로는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비로 다 수립이 렌트비 되고 상대방과 개인 합의 다 했습니다. 사후에 감사원 통해 적발되는 건 없죠. 지금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빅보스님이 아래 쓰셨네요. 잘. 네. 경찰의 감사원이 이렇게 조회를 하는 대상은요. 결국에 경찰서의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기록만 안 남아있다면은 이거는 통보 대상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감사원이 항상 감사를 하는 대상은 수사기관을 통해 갖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보험 접수만 하고 끝났다면은 일반적인 경우엔 통보가 안 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빅보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21일 날 글 마지막입니다. 면허 취소 기간 중 무면허 대인 사고 문의입니다. 2019년 7월 대리운전 기사분이 길을 못 찾아 음주운전 15m 운전 혐의로 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2019년 7월이면 2달 전이네요. 3달 전인가요? 네. 10월 달에 여행 중에 여자친구분이 구토가 심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다가 사고가 났고요. 운전한 게 적발됐고요. 이제 사고가 났는데 전치 2주 염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벌금은 안 나옵니다. 지금 2019년 7월에 걸렸고 2019년 10월에 걸렸으면 이거는 벌금형으로 끝날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집행유예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나오겠죠. 음주운전 걸렸는데 어떻게 벌금이 안 나옵니까? 제가 수차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은요, 집행유예와 벌금이 같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는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말하겠죠. 그래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영상을 여기 집행유예와 벌금은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영상이니까 요 위에 떠 있는 영상 꼭 클릭해서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계속 찍을 건데요. 22일 거는 금요일날 좀 방송하는 걸로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는 이야기가 뭐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오늘도 성공 사례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의뢰인들 구제된 사례들이거든요. 쭉 가고 있습니다. 뭐 축하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라, 이런 의미로 사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카페 게시판에 22일이나 23일자로 올리신 분들은 제가 금요일 영상으로 꼭 방영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빼놓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설명하고 누구는 설명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은 다 웬만하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이 카페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